여러분, 가을이 되면 운이 들어오는 곳은 무조건 이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곳에 나쁜 운을 만드는 것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일에 막힘이 생기며 궁극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곳을 반드시 뚫으십시오. 분명 올가을 수많은 운의 흐름을 스스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가장 기본이 막혀서 보이면 썩는다는 것이고, 또 순환이 되어 잘 통하게 되면 어디든 명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는 뭐든 그러합니다. 물도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면 못 쓰는 물이 되어 악취가 생기고 생기가 없어지게 되듯이, 이는 집안의 기도 그러하며 또 사람 역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네, 사람 역시도 피가 잘 흘러다니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죽죠. 여러분, 이는 집안에 있는 기도 그러합니다.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면 죽은기, 즉 사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풍수에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여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가 흘러들어오고 또 나가는 곳이 좋아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풍수적으로 좋지 못한 집이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 꼭 체크해 보세요. 분명 불행한 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한 집에는 절대로 이것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당이 더러운 집은 절대로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실내형 구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여 과거 정원의 개념, 즉 마당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공간이 새로이 생겼는데 이곳이 바로 창가인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대문 앞을 청소하는 것이고 또 마당을 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는 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 창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창틀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럼 창문 유리도 한번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두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마당이 더러운 집이 절대 번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가에 더러움이 가득한 가정에 절대 행복이 찾아오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 쓰는 물건, 고장난 물건은 창가에서 꼭 치우십시오. 여러분, 절대 무엇이든 창가에 바짝 붙여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뭐든 창가에서 약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물건을 두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회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가에서 약 1m 정도의 공간은 창가로 말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네, 풍수 인테리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곳에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혹 베란다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정말 절대입니다. 네, 절대 베란다, 눈에 보이는 곳에 안 쓰는 물건, 또 고장난 물건, 그리고 빈 박스 같은 것을 쌓아두는 것은 풍수에서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따로이 베란다가 없더라도 창가에 안 쓰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일을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당에 고장난 물건을 던져두는 것, 또 폐 물건이나 쓰레기들을 던져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집에는 절대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며 혹 들어오던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으로 변하여 집안에 흐르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집에는 불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가을에는 꼭 창가에 남자가 앉도록 하세요. 여러분, 창가는 양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네, 가을은 원래 음기가 강한 계절이고 특히 올 가을은 음기가 아주 강한 가을이 될 거예요. 물론 음의 기운을 가진 또 음의 기운이 필요한 여성이야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네, 양기가 많이 필요한 남성에게는 아주 힘든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을을 많이 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곳이 바로 창가입니다. 네, 이곳에 남자가 앉도록 해야 부족한 양기가 보충이 되고 그 집에서 남자가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에는 가능한 남성들이 창가에 앉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창문은 매일 1시간씩만 꼭 여십시오. 여러분의 운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으로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창문이에요. 네, 창문을 꼭꼭 닫아두게 되면 어떠한 기의 흐름도 집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은 집안에 있는 그 기 역시 나쁜 기로 만드는 것이니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즐거움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며 또 항상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생기고 불행이 생겨나는, 즉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씩 여시든 30분씩 여시든 꼭 하루에 1시간은 창문을 여시도록 하세요.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20분 정도 창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기의 흐름은 원활해지고 또 여러분은 뭘 하든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모든 식물들은 이곳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부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집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번영과 부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식물이 잘 자라는 집에 절대 번영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거나 죽어나가는 집에 절대 번영이 없다는 것이 풍수학에서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창가입니다. 네,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시고 식물들을 두세요. 분명 이 식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들을 가득 뿜어내 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생기를 모두 호흡하시고 또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정이 번영과 행복을 아주 쉽게 얻는 가정인 거예요. 네, 뭐든 쉽게 아주 잘 풀려나가는 가정인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커튼은 가볍게 햇살이 비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을 햇살이 아주 강렬하기에 커튼을 꼭 쳐야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햇살은 바로 양기이며 이 양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활동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음은 안정과 수능을 말하며 양은 변화와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거운 커튼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부잣집에서는 거실에 무거운 커튼이 쳐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혹 이렇게 무거운 커튼이 있어도 따로 이 두 겹으로 되어 얇은 커튼이 있고 이것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가을에는 절대 거실에 무거운 커튼을 쳐두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운의 조화가 쉬 생겨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뷰가 좋은 집은 무조건 부자가 될 집입니다. 여러분, 과거이든 현재이든 무조건의 공통점은 바로 창가 뷰가 좋은 집은 무조건 부잣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 고택들을 찾아가 봐도 창문 대용으로 쓰이던 작은 쪽 문을 열어 이 뷰가 정말 멋지지 않은 집이 없고 또 현대 부잣집에 가봐도 창문 옆에 서서 뷰에 감탄이 나오지 않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도 가능한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창가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꽃이나 화분들을 꼭 창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창가를 아름답게 만드세요. 네, 정갈하되 행복이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 운이 들어오는 장소, 즉 창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